안녕하세요. 노원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상담사 조관영입니다. 저희 기관은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하며 4대 중독 문제, 즉 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 문제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조기 개입, 상담 등의 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독 문제 전문 기관입니다. 이 동영상은 부모님들의 올바른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 지도를 도와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소형화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 휴대전화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은 전화일까요? 컴퓨터일까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부모님들은 하루에 스마트폰의 전화 기능과 컴퓨터 기능 중 어느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시나요?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 그것은 전화기가 아닌 컴퓨터 한 대를 갖고 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끝없이 화려한 음악과 영상이 반복 재생되는 아주 성능 좋은 컴퓨터 하나를 말이죠.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유아동의 스마트폰 위험 사용군 증가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절대적으로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유아동의 집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스마트폰 노출이 영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3세에서 5세 사이의 영유아 400명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특성을 서로 비교한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연구 결과는 400명 중 24개월 전에 이미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유아가 24%, 거의 100여 명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결과 2와 3입니다. 결과 2는 스마트폰 중독 사용군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저하된 언어 능력을 보인다는 것으로 이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말을 주고받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말은 스마트폰이 다 하죠. 한참 상대와 말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시기에 스마트폰은 아이들로 하여금 말할 필요를 축소시키거나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과 3 또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자신이 심리 정서적, 육체적으로 힘들 때 유아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 중독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보통 다음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지면 스마트폰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내성입니다. 점차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나거나 혹은 같은 시간 사용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점차 보일 때 내성을 지니게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금단 증상으로 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보이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불안이나 무력, 초조감 등으로 흔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 피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용량을 조절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즉 내성과 금단, 생활의 피해,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독 현상과 뇌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입니다. 쥐의 뇌 어느 특정 부분에
아주 가는 전기침을 꽂습니다. 그리고 쥐가 레버를 누르면 전기가 발생되어 뇌의 특정 부분이 자극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쥐는 결국 우연히 레버를 누르고 전기가 발생해 뇌의 특정 부분은 자극이 됩니다. 이상한 모습은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쥐는 끊임없이 레버를 누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고픈 상태에서 물과 먹이를 줘도 이를 무시하고 레버만 누릅니다. 결국 쥐는 레버를 누르다가 탈진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전기 자극이 뇌의 어떤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쥐를 기분 좋게 만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쥐는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 끊임없이 레버를 눌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인간의 뇌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뇌에도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분비와 관여된 경로가 있는데 이를 보상회로라고 합니다. 이 회로가 활성화되면 인간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림에서와 같이 복측 피계량의 뉴런이 흥분하면서 축색으로 정보가 전달되고 결국 측자에게서 도파민이 방출됩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도 이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며 결국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스마트폰이 주는 흥분과 즐거움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점점 집착하게 됩니다. 어른들이 술과 담배에 집착하는 것처럼 말이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당연히 이 보상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폐해는 뇌세포의 성장 과정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림 중 아래는 뇌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의 실제 사진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호흡하고 젖을 빠는 등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에 관여하는 뇌세포들만 주로 연결되어 태어나기에 아래 왼쪽 첫 그림과 같이 뇌세포의 연결 밀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후 3세가 될 때까지 뇌세포는 폭발적으로 증가되며 자연스럽게 뇌세포와 뇌세포가 연결되는 부분, 즉 시냅스의 수 또한 엄청나게 증가가 됩니다. 만 3세 정도가 되면 시냅스의 수는 약 1000조 개에 이르는데 이후 사춘기가 될 때까지 시냅스의 생성과 제거는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어 1000조 개의 시냅스의 수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1000조 개의 시냅스는 뇌의 공간에 비해 너무나 많은 수입니다. 결국 10세에서 13세, 즉 사춘기가 접어들 때쯤 이 1000조 개의 시냅스들 중 절반을 덜어내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바로 특정 부분의 시냅스들이 잘려나가는 뇌세포의 가지치기 작업입니다. 자, 그럼 이때 과연 어느 부분의 시냅스들이 잘라져 사라질까요? 네, 바로 평소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에 관여하는 부분이 잘라져 사라집니다. 뇌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에 관련된 시냅스들이 불필요하다는 임의적인 판단을 내리고 제거를 시작하는 것이죠. 반대로 평소에 자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무언가 중요하겠구나 하는 이유로 남겨둠으로써 뇌의 기능을 강화시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사춘기가 될 때까지 오감을 이용한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야 사춘기 때 진행되는 뇌세포 가지치기 과정에서 중요한 뇌세포의 연결 부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제한합니다. 게임이나 영상 시청의 몰입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며 결국 스마트폰의 지나친 몰입은 뇌의 기능적 발달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사용 폐해가 증가되면서 2019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침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표에 보듯 생후 60개월까지는 신체 활동과 수면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되 스마트폰은 생후 24개월까지 아예 보여주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 2세까지는 TV 및 스마트폰과 같은 영상 매체에 대한 노출을 가급적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10가지 제안을 아마 100% 완전히 지킬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언제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만 2세 이전에 미디어 스크린 노출은 피하십시오. 0세에서 3세까지는 신경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의 현란한 영상과 소리는 굉장히 강한 자극에 속합니다. 이는 마치 아직은 어리고 약한 묘목에 강한 성분의 거름을 쏟아붓는 것 같다고 합니다. 2. 아이와 신체 활동을 하면서 함께 놀아주세요. 오감을 이용한 활동들은 뇌의 전반적인 자극들을 유도하여 뇌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오감을 활용하여 생각과 학습,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 아이가 심심해 보인다고 스마트폰을 주지 마십시오. 아이는 심심할 때 무엇을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저번에 무엇을 하니까 재밌었지? 등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심심해할 때 스마트폰을 보여주시지 말고 가만히 놔두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4. 혼자 스마트폰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아이는 컨텐츠에 대해 좋고 나쁨을 가려낼 수 있는 선별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본다면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합니다. 5. 사용규칙을 만들고 함께 행하세요. 함께. 아이만이 아닌 부모님도 함께 행하십시오. 예를 들어 30분 동안 책 읽기에 집중하기로 했다면 부모님도 30분 동안은 스마트폰을 하지 마십시오. 6. 수면 시간대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색 계열의 빛은 뇌가 시간을 라디오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에 방해를 받습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 있어 수면 부족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7. 가족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함께 지키십시오. 다시 한번 모두 함께입니다. 아이에게만 강요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8. 습관을 바꿀 시 아이의 저항을 버티십시오. 습관을 바꾸는 시기는 파워게임 시기입니다. 습관을 바꿀 때 아이는 저항하기 마련이고 심지어 숨이 넘어가도록 울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버티셔야 됩니다. 9. 스마트폰 바구니를 만들어 부모님 허락하에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스마트폰을 사용할 시 허락을 받도록 하여
아무 꺼리낌 없이 마음대로 스마트폰에 손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 자녀 스마트폰 관리 어플을 이용합니다. 요즘 유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유무료 관리 어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플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미국 소아과 학회 홈페이지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바른 사용을 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사용을 강조해봤자 효과도 없고 오히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 손상됩니다. 아이들은 따라하기 대가입니다. 어른인 우리가 먼저 올바른 사용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스마트폰 사용 지도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올바른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 지도를 위한 교육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노원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조관영 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